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난수암 치료제 아필리아가 이제 독일 판매 시작을 했는데요. 글로벌 항암제 첫 시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초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국내 기사는 이제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HLB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 이제 독일 판매 개시다. 최근에 이제 HLB 관련주들이 뭐 NDA 신청 관련 어떤 모멘텀 기대감이라든지 자회사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에 이제 뭐 발전 단계 그리고 이제 이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글로벌 판권을 이제 HLB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걸 이제 가져오면서 그해에 이제 NDA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의 FDA와 이야기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님과 아필리아가 이제 판매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향후에 5년 내에 5개의 항암제를 시판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들도 발표되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가 이제 요런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유럽에서 이제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항암제로 보면 1세대 이제 이 파클리탁세 같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2세대가 이제 뭐 표적 항암제, 3세대가 면역 항암제, 4세대도 뭐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HLB는 이제 그룹을 통틀어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관련되는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라인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게 12월 달에 이제 룩셈부르크 이제 인셉트한가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통망 관련되는 판매망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매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사가 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가 독일의 의약품 유통 전문 웹사이트인 겔베리스테 여기에다가 이제 등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5월 1일인가요? 날짜를 보면 이제 등재되어 있어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사실 이제 항암제로는 이제 첫 매출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입니다. 이 파클리탁셀은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사가 이제 출시해서 뭐 유방암, 난소암, 뭐 폐암 이렇게 적응증을 계속 이제 확대시킨 1세대 항암제죠. 2세대가 이제 아브락산인데 아브락산이 이제 2018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뭐 1조가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이 3세대 형태의 아필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고성장이 기대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셉트와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HLB 전체적인 어떤 재무적인 어떤 호조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로얄티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으로는 자 NDA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이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선양 낭성암 1차 이상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간암 1차 3사 그리고 이미 이제 위암 이제 3차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NDA 모멘텀에서 언제쯤 이제 이 부분들이 본격화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HLB 내부적으로는 아필리아 판매를 글로벌 항암 신약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첫 신호탄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2020년도부터 진양곤 회장도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M&A를 통해 가지고 HLB는 파이프라인의 기존 리보세라닌뿐만 아니라 아필리아 그리고 이제 세포치료 백신 쪽에 이제 3세대 쪽에 이제 이미노믹의 ITI 100이라든지 베리스모의 카티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충해서 신약 신청과 더불어서 판매 단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와 이 엔데믹 상황에서 공급망 차질로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어떤 국제 정세로 특히 바이오 쪽의 어떤 주가가 국내에서 이제 크게 하락했는데 향후에 이제 다양한 어떤 암종에 대해서 신약 어떤 신청과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이 기업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어떤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독일 사이트죠. 그래서 의약품 유통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필리아라고 있습니다. 6시에 메리그램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파클리탁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파클리탁셀 관련되는 부분에서 3세대 형태다. 요게 이제 5월 1일 날 이제 등재되었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보통 이제 반려동물 관련되는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이제 크게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전 세계 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27년도 되면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30% 증가해서 거의 한 17조 가까이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이렇게 증가로 되게 되면 이 반려동물 관련되는 특히 이제 반려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가구 수의 어떤 증가가 계속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보다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반려견들이 오래 삽니다. 오래 살 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요가 좀 증가되는 어떤 구조죠. 그런데 이제 아직 치료별로 선도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HLB 생명과학은 최근 이제 노토스를 통해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이제 반려견 쪽에 이제 유선암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신청을 이제 뭐 3월달에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GNT 파마와 반려견 난치병 의약품 개발 행보에 업계의 어떤 이목이 주목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앞으로 계속 이제 전 세계적 국내에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어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에 뛰어든 상태에서 이 반려동물 난치병 치료제는 국내에서 이제 성인 건수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 근데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틈새 시장으로서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허가용 임상 시험 IND 이 부분들을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일단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CRO인 노터스와 6개 병원에서 유선암으로 진단받은 한 견해 대상으로 리보세라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 중에 이제 허가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이 HLB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려견은 사람보다 이제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8세 이상의 노령견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50%가 암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물용 이제 항암제를 허가받은 의약품이 전무합뿐 아니라 국내 그다음 해외에서도 지금 성인 사례가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HLP 생명과학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리보세라님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유효함을 좀 입증하고 난 다음에 유럽과 일본 판매를 위해서 해외 임상도 좀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람에 대한 국내 판권 및 유럽, 일본 판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향후에 반려견 대상에 범용 항암제로 이제 적용증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올해 사실 2022년 들어오면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HLB가 그간에 좀 준비했던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NDA 신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회사 부분에서 어떤 개발의 어떤 디벨로핑을 계속 이제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모멘텀이 저가와 더불어서 이제 불면은 점진적인 어떤 그 주가 어떤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좀 해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가 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인터뷰를 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해도 지금 시장은 6월 달에 75bp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금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빠지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이 이제 코스닥이 한 1.76 정도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도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HLB는 나름 이제 선방하면서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지금 한 100원 정도 올라서 0.34 다시 3만 원권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 현물에서 만주 정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도, 개인들은 매수였고요. 자, 뭐 주반 계속 이제 10% 중반의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5월달 들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흐름들이 이제 3만 원권에서 지지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주가 흐름은 좁아져 있는 볼리저 밴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파라볼릭자는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어떤 전환이 나려면 이 좁은 어떤 볼리저 밴드 상단을 뚫고 월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올 때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은 이제 5월달, 6월달에 분명히 이제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의 어떤 재료들은 계속 나와 있는데 시장의 어떤 압박과 수급상의 어떤 부담감으로 아직 이제 본격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 흐름은 좀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